오늘 햄넷 강의를 해주신다고요? 안녕하시소. 안녕하시죠. 와. 그래도 스포 있나요? 스포 해야지. 해도 됩니다.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약간 스포를 해도 내가 영화관 가서 느껴야 되는 영화라서 느껴. 일단 이거를 보시더라도 가서 느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제가 별점을 4.5점을 줬고요. 이동진처럼 한 줄 평을 하시면요? 한 줄 평? 아, 나는 정병 패급 아빠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에 약하구나. 그게 제 한 줄 평입니다. 근데 저희 셰익스피어 이야기인 거죠? 아, 그쵸. 약간 햄넷에서 느끼고 그 햄릿이 생각이 나잖아요. 햄릿이 생각이 났는데 햄넷이라서 뭔가 다른 건가 했어요. 그래서 햄릿이고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잖아요. 원래 풀네임이. 셰익스피어 풀네임이. 그래서 나는 이게 당연히 이거를 알고 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전혀요. 아무 지금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꽤 많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 갔는데 셰익스피어 내용이더라 이런 트윗도 보긴 했습니다. 그냥 햄넷을 다시 시작하면서 겸사겸사 세계를 풀어볼게요. 좋아. 왜냐면 일단 햄넷 그리고 제가 이걸 보기 전에 더 웨일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 4.0인가? 이 정도 줬을 거예요. 근데 더 웨일은 진짜 사실 햄넷은 이게 아빠가 예술을 하는 아빠라서 예술정병 아버지라서 어쨌든 영화가 끝나면서 아, 아름다운 영화였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웨일은 진짜 자기 혐오 아버지인데 좀 이 인물에 대해서 되게 불쌍한데 근데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너무 불쌍해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그런 사람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도 나르시스? 아니, 나르시스트랑은 좀 다른데 내가 너무 불쌍해. 자기연민. 네,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남한테 상처 주고 있는 것보다 약간 자기가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게 더 큰 거지. 그래서 그런데 왜 그때 사과 안 하고 지금 죽기 직전에 나한테 사과를 하러 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딸 입장에서 저는 이입을 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 받을 때를 이미 다 받았는데 왜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나를 찾으면서 사과를 하러 오느냐. 근데 또 와서 봤더니 아빠가 불쌍하긴 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아빠가 약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도 좀 안쓰럽긴 해. 그게 되게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계속 울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게 제가 영화관에서 제일 많이 운 영화고 이거 보고 나서도 되게 감정이 약간 좀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약간 좀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에는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싶다 하면 말리진 않는데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햄넷은 아버지가 엄마랑의 관계에서 이게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햄넷이 죽을 때도 엄마 옆에 없었고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아, 나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냥 계속 자기 일하러 가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계속 옆에서 같이 대화해주고 마음 풀어주고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햄릿이라는 비극을 만들고 이게 아버지가 셰익스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피 아버지가 셰익스피어. 네.
회피하는 예술 정병 아버지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서 햄릿으로 비극을 낸 거지. 근데 엄마 입장에서 봐 이게 얼마나 싫은데? 싫지. 너무 싫지. 좀 싫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작 필요할 때는 옆에 없어놓고 갑자기 막 자기 일한다고 맨날 그 집 떠나서 런던 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뭐 이걸로 비극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평소같이 희극 쓰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비극이 나왔대. 근데 이름이 햄릿이래. 그래서 엄마가 개빡쳐서 연극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름다워. 치유가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술중 남친 만나지 말라는 이유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우리 얘기로 글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예술중 아버지인데 근데 셰익스피어라 감동이 돼. 아, 약간 재능으로 약간 그렇다. 커버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이 햄릿 영화에서 초중반부는 좀 그냥 그랬어. 그냥 뭐 애 낳고 살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죽으면서부터 뭔가 영화 그래프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아들 죽고 나서부터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엔딩에 연극 장면이 있거든요. 이 연극 장면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 어머니 연기하신 제시 버클리가 모든 영화제의 상을 다 받고 있거든요. 여우주연상을. 그러니까 연기 보는 맛이 있고 아버지가 그 애프터선 나온 사람 애프터선에서도 아버지로 나오나요? 맞아요. 거기서 왜? 이제 정병 젊은 아버지로 나오는데 뭐야? 진짜 정병 젊은 아빠의 권위자인 것 같아. 폴 메스칼. 이 두 명 연기가 진짜 대박이야. 어쨌든 이게 첫 번째로 영화관에서 제일 많이 온 영화고 이게 두 번째로 많이 온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연극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터져서 그냥 계속 이렇게 울면서 나와. 근데 또 옆에서도 다 울고 있어.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본 게 센티멘탈 밸류인데 근데 사실 이거 중간에 보다가 살짝 졸았거든요. 약간 피곤한 상태이긴 했어가지고. 근데 약간 얘는 북유럽 배경 노르웨이인가? 그렇고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이게 딸 둘 이렇게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약간 아빠에 대한 영화로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딸 언니랑의 관계에서 좀 더 여기에 좀 더 집중하게 돼서 보는. 이게 그건가요? 너는 나랑 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맞아, 나랑 맞아. 다를 수 있느냐? 다를 수 있냐? 나는 언니가 있었잖아. 이건 약간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고 첫째 딸이 영화 배우고 둘째 딸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렸을 때 아빠 영화에 출연을 했어.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중간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이제 나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다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 아빠가 시나리오를 썼어. 그래서 여기에 주연을 큰딸로 시키고 싶은 거야. 큰딸 이름이 노라. 그래서 노라한테 이거를 연기를 시키고 싶다. 근데 그 아버지의 시나리오가 아버지의 할머니가 그 집에서 목을 메고 죽었나? 그랬는데 그 할머니에 대한 영화를 노라를 주인공을 시켜서 만들고 싶은 줄 알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뭐 나중에 내가 졸고 다시 이렇게 눈 떠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 대한 시나리오가 사실은 노라를 위해서 쓴 시나리오였던 거지. 그래서 그 시나리오와 영화로 인해서 가족이 다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어쨌든 이 센티멘탈 밸류의 아버지도 정병 아버지예요?
근데 약간 우리네 아버지 같아. 우리네 아버지? 북유럽에서 그 감정이 약간 그 나온다. 감성이 느껴져. 네? 약간 내 아빠 같아. 약간 되게 건조하고 북유럽 영화들이 좀 건조하긴 한데 다 건조하고 약간 그 필요할 때 없는 부분과 근데 제가 필요하니까 찾는 부분과 약간 뭐 대사 같은 거에서도 되게 약간 어떻게 북유럽에서 경상도 70대 아버지가 떠오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신기했고 근데 센티멘탈 빌드는 어쨌든 중간에 졸아서 이해를 잘 못했으므로 3.5점을 줬습니다. 3.0인가? 어쨌든 이런 갑자기 너무 박해졌어. 세 가지의 아버지 이슈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아버지 이슈 영화들을 봤습니다. 햄넷이 가장 높네요, 결정이. 저는 일단 그래도 어쨌든 예술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여기도 예술을 하시긴 하는데 내 이입을 못해서 그렇고요. 조셔서 이입을 못하신 거 졸아서 아니에요? 이입을 못했어.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시네마는 시네마? 시네마는 없고 시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연극 장면이 있다 했잖아. 여기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햄릿 연기하는 배우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연극의 마지막 씬에서 막 대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엄마가 맨 1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사람한테 이제 이입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손을 뻗는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으니까 여기 있는 다른 관객들도 다 이렇게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극의 현장감과 관객과 배우와 소통하는 그 시어터의 맛이 있잖아요. 그게 이게 와 하고 그럼 난 우는 거지 또. 시어터 이거는 가서 봐야 돼. 추천? 추천? 가서 보고 오라고요? 네. 가서 보고 와주세요. 아니면 그냥 이 연극 부분만 설명할까? 그거 아니야? 근데 그 햄릿 연극 To be 연극. or not to be. 그죠. 그 To be or not to be도 이 연극 장면 말고 이 앞에서 아버지가 한번 하시거든요. 그 장면도 진짜 너무 좋았고 사실 연극 이 장면이 어머니로서 그냥 관객이거든요. 그럼 연기할 게 없잖아 사실상. 그냥 보기만 하고 대사도 많이 없고 근데 그 눈빛 하나가 싹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처음에 되게 화난 상태로 가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버지가 회피하다가 아들 이야기 썼잖아. 아들 이야기 소재로 써서 만든 거니까 처음에 막 화나서 갔다가 딱 어떤 장면에서부터 이 사람이 확 이입을 해서 그 연극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사 없이 눈빛으로만 싹 변해.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부터 이게 연기상을 휩쓰는 이유구나 이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중간에 아들 잃은 장면에서 또 진짜 약간 어머니 강림하셔서 그 아들 잃은 연기가 너무 잘 맞는 너무 좋았어. 아까 예고편 봤는데 죽은 아들이랑 햄릿 연극 배우랑 약간 닮아서 나는 아들이 약간 그러니까 죽었다는 느낌으로 예고편에 나왔는데 다시 연극에 나오길래 아들이 살아있었나라고 생각했거든. 약간 죽음이 비유적인 죽음인가 뭐 이런. 약간? 아니면 여럿이었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냥 닮은 배우인 거죠. 그게 실제로 배우가 형제래 둘이. 그래서 그 햄릿 배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제 분명히 죽었는데 엄청 닮은 사람이 나오니까 진짜 닮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닮은 사람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 사실 아까 그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아들 햄릿이 나오고부터 갑자기 어머니가 몰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아들이 죽기 전에 나왔던 대화 중에 엄마가 이제 손 잡으면서 너가 아버지랑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이 그럼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배우가 돼서 무대에서 막 칼싸움해서 내가 이기는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여기서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가 얘를 딱 처음에 등장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그 환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환상이 현실이 된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뭔가 근데 정병 아빠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정병 아빠 이야기보다 엄마 이야기네요. 그쵸, 엄마 얘기. 엄마, 아버지, 가족의 얘기인데 아들을 잃은 상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술로 승화를 해서 치유를 하느냐. 약간 그런 상실과 치유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비극이잖아요. 햄릿은. 근데 비극인데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이걸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얼굴에 미소 짓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극이 연극으로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장례식이라고 생각이 든 게 아들 죽고 나서 장례식 장면을 안 잡아줘요. 장례식 장면을 안 잡아주고 그 아들의 영혼 같은 거겠지. 아니면 약간 죽고 나서의 정신 세계 같은 그런 거에서 뭔가 이런 연극 가벽 같은 숲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문이 동그랗게 뚫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서 아들이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여기 중반부쯤에 아들 죽고 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연극 이 뒤에 이 벽이 이거랑 똑같은 벽이에요. 오. 그래서 이 연극 벽에서 이 연극이 다 끝나고 이제 엄마가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연극벽이 끝나고 이 아들이 이 연극벽 뒤로 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장례식이 되는 거지. 아들이 계속 저승으로 무사히 못 가고 있다가 연극이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이 다른 사람들도 아들을 보낼 준비가 되어서 아들이 편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된 거구나 하는 암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떡밥이라고? 연극으로 장례식을 한 것 같아요. 예고편 봤을 때는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만날 때 이름이 아니스고 윌리엄 이 둘이 만날 때 제가 그 윌이 아니스한테 에우리디케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에우리디케. 근데 이것도 뭔가 마지막 장면이랑 엮어 들어가면 좀 맞아 보이는 게 이거 그건가? 뒤를 돌아보면 맞아. 이게 저승으로 들어가서 에우리디케를 구해오려고 하는데 그 저승길을 나가는 동안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그거잖아요. 그거를 오르페우스를 윌이라고 치고 에우리디케를 아니스라고 치면 계속 이 둘이서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하고 아빠가 계속 회피를 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죽고 나서 아니스를 계속 외면하면서 자기 커리어만 집중해서 나가다가 사실 연극을 통해서 얘가 윌이 이 햄릿의 죽음과 어머니를 뒤돌아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다라는 거의 의미가 다시 챙기다, 커리어를 앞에 두지 않고 가족을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연극에서 연극 장면의 초반부에 그 윌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윌이 햄릿의 아버지로 등장을 해요. 아버지 유령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등장을 하고 막 연극을 하다가 윌이 이렇게 다시 퇴장하려는 것처럼 뒤돌아서 가다가 그 뒤에 아니스가 날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는 장면이 있어. 그래서 약간 거기서도 이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약간 돌아본다는 행위 자체에 메타포를 맞춘 거야. 사실 돌아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봐야지
어떤 이게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현실로 아.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고서 보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돌아봄으로 인해서 장례식이 그게 완성된 완성이 건가요? 됐다. 아 그리고 연극에 제가 아까 아버지가 윌이 햄릿의 아버지 유령으로 등장한다 했잖아요. 약간 그 장면도 내가 아들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라서 약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정말 예술정병 아버지의 사과에 약하시네요. 예술장병 아버지가 그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먹혔어. 이게 중요한 거. 먹힌 게 중요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클로이 자오 영화. 제목으로 말하면 알 수도 있는데. 노매드랜드랑 이터널스. 노매드랜드 봤어요.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딱히 막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터널스도 사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왔고 그래서 클로이 자오 영화가 내 취향이 아닌 줄 알았는데 취향이었다? 취향까진 아닌데 햄넷은 진짜 괜찮아. 이게 다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끊어보겠습니다.